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장장 18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읽어제끼다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를 들었지요. 양이원영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법에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습니다. 형법 126조에 따라 검찰과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할 때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법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관련된 피의자들을 일일이 거명하며 피의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아직 기소도 안 되었거나 범죄 확정도 안 된 이들이 이곳 국회에서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재판에서 다투기도 전에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범죄를 기정사실로 해서 전국의 방송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 범죄이고 인권침해입니다. 이럴 거면 재판이 왜 필요합니까? 이곳 국회는 법정도 아니고 법정이라도 이렇게 생중계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 중에는 피의자가 아직 범죄자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 당신은 사법정의를 세우고 인권을 옹호하는 등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장관이지 검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검사하고 싶으면 장관 사퇴하고 법정에서 다투십시오. 국회를 모욕하고 위법을 저지른 이런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밝혔습니다. 자, BBS의 정영신의 아침 저널에 출연한 송영길 전 대표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그 한동훈 장관이 와서 30일 동안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국회의원을 조롱하는 이런 행위를 31분 동안 듣고도 거기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140쪽이 넘는 구속영장 그걸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번 다시 저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봤어요. 수많은 논란, 얼마나 사실이 애매하고 그러면은 구속영장이 140쪽이 넘고 수사기록이 20만 쪽이 넘겠습니까? 네. 구속영장에는 그렇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31분인가를 읽으면서 자기는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들에게 피의 사실을 정확히 알릴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께 다시 제가 같은 법률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피의 사실 공표죄입니다. 면책 특권도 없습니다. 국무위원은. 왜 재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범죄 실체 여부는 재판에 가서 따질 문제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실에만 충실해서 말을 해야지 왜 거기서 사실상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 선입견을 주고 재판을 하려고 그럽니까? 한동훈 장관이 월권 행위이자 이것은 헌법적 원칙에 위반한 행위라고 봅니다. 도대체 나는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사법고시를 합격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편의적으로 헌법의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이거를 부정하고 능멸하는 행위를 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본회의에서 어김없이 한동훈의 비호감은 또 솟구친 것인데 피의사실 공표에 덧붙여 반격을 해야지요. 하승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이 이번에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면서 대검 각 부서에 있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 서류를 무더기로 공개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이 입수한 검찰 내부 공문을 근거로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드러난 사실입니다. 검찰이 법원 판결문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가 또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게다가 특수활동비로 휴대폰 요금을 내는 등 또 다른 세금 오남용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지청장이 특수활동비를 셀프 수령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특수활동비 자료 무더기 은폐에 대한 대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의 충격적인 자료 은폐,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가 2017년 9월 5일 검찰총장 명의로 대검 각 부서와 일선검찰청에 보낸 공문을 입수하지 못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대검찰청이 6월 23일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면서 대검 각 부서가 보관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기록부와 지출 증빙 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숨겼다는 사실을 내부인이 아닌 이상 알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5일자 검찰 내부 공문을 보고 저는 일선검찰청뿐만 아니라 대검 각 부서에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기록과 현금 영수증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문수신처에 일선 검찰청뿐만 아니라 30개 정도의 대검 각 부서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문의 내용에도 기관장, 부서장이라는 식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일선 검찰청장뿐만 아니라 대검 각 부서장들도 지켜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월 13일 대검찰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대검 각 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기록부와 지출 증빙 서류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답변이 정보 부존재로 올지 비공개로 올지 궁금했습니다. 비공개로 온다면 자료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온다면 대검찰청이 6월 23일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면서 대검 각 부서에 있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 서류를 은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월 1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비공개 통지를 받았습니다. 즉, 자료가 있는데 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대검 각 부서에 특수활동비 자료가 있는데 이를 은폐하고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비공개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문은 대검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 자료를 모두 공개하되 일부 정보만 가리고 공개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검찰청이 대검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 서류의 존재를 은폐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법원 판결문을 위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정보 공개 역사상 이렇게 법원 판결문까지 위반하면서 정보를 은폐하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법을 집행하는 검찰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지금도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법원 판결문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간접 강제 신청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원 판결문을 위반하고 정보를 은폐한 것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끝내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간접 강제 신청에 들어갈 것임을 알리는 내용 증명부터 발송할 예정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한동훈의 검찰 특활비가 이따위로 사용이 됐다면 당연 없애야지요. 이것이 검사 탄핵 다음 예산 삭감을 통한 민주당의 의회 권력을 적법하게 그리고 풀파워로 쓰는 거 아닙니까? 김영민 의원처럼 말이지요. 입법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강행 처리할 것들은 눈치 볼 필요 없이 강행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도 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작년에 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예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굉장히 목소리 높였다가 결국에는 찻잔 속의 태풍처럼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올해는 절대 안 된다. 위법한 시행령 예산 그리고 검찰 수사권과 관련된 예산 특활비 전액 삭감시켜버려라.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삭감은 국회 고유 권한이고 국회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 야당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통과 안 시켜주고 삭감 처리해버리면 돼요. 네. 그런데 왜 안 됐냐?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일방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민생 예산을 증액시키려면 증액은 정부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합의하겠다라고 하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추경하고 일단은 삭감시켜라. 이렇게 국회 권한을 풀로 써야 돼요, 지금은. 자, 결국 본회의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되었으나 그 함의는 곧 어떠한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이재명이라는 서사가 또 하나 쓰여진 것이고 한동훈의 탄핵 사유가 또 하나 생겼고 또한 역사적인 사건인 검사 탄핵 1호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을 가결했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한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잘못한 공무원 징계하는 절차입니다. 정무직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 행정공무원을 징계하는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독재 국가에서는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활용하고 있는 검찰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은 이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 독재의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충성을 하면 자리와 돈을 보장하고 대들면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탄핵되면 공직으로 갈 수도 없고 변호사 개업도 금지되어 자리와 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탄핵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평생 탄핵검사라는 불명예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검사들이 정권에 맹목적 충성을 하며 불법을 저지르다가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는 것을 경고하는 제도입니다.
어제 한동안 검사의 탄핵은 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검사들에게 대통령이 지켜줄 수 없고 자리와 돈도 잃게 된다는 것을 알려준 역사적 사건입니다.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총칼로 행하는 폭력은 누구나 쉽게 폭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눈앞의 물리적 폭력을 막아내기 어려웠습니다. 효과적 견제 수단이 별로 없었습니다. 반면 검찰 독재가 행하는 폭력은 법이라는 외피를 입고 있어 폭력으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폭력으로 규정되고 판명된 순간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탄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검사 탄핵은 잘못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지 않는 세상을 꿈꿔왔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 독재 국가에서 검사 탄핵은 독재의 심장을 찌르는 저항입니다. 독재자가 가진 힘의 원천을 고갈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과의 전면전에서 민주당은 내부에 암약한 부역자를 모두 색출하게 되었고 경정권의 근간인 검사를 탄핵하기 시작했으니 절망하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이며 이재명이 일어날 시간이 됐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